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용과 명상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용과 명상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저도 이 두 가지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때에는 상관관계를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용의 뜻을 접하고 명상이 무엇인지 배우고 실천한 후부터는 이 두 가지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용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지 않고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으며 쉽게 변하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대략 알겠으나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공자가 말했던 것처럼 중용의 덕은 지극하지만 그것을 실천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럼 명상은 무엇일까요? 제가 명상을 알게 된 계기는 한 권의 책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사피엔스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품을 쓴 이스라엘 역사학과 교수 유발 하라리를 들어보셨는지요? 인류 문명과 미래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가진 그는 2011년에 사피엔스를 출간했고 2015년에는 호모 데우스를 출간하여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기준으로 사피엔스는 2300만 부, 호모 데우스는 1000만 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두 권의 명작을 읽고 감탄한 저는 그가 2018년에 새로운 책을 출간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읽어보았습니다. 책의 제목은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인데 이 책은 인류의 과거와 미래를 각각 다룬 앞에 두 책과 달리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시사현안과 당면한 미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가 선정한 21가지 주제 가운데 마지막 주제가 바로 명상입니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명상을 스님들이 수행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하거나 템플 스테이 하는 사람들이 출가 생활을 경험하는 행위 정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발 하라리의 글을 읽은 후부터 명상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가 명상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알아볼까요? 유발 하라리는 글의 앞머리에서 세상의 많은 문제에 그렇게나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자기 자신이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해야겠다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0대 시절에 그는 고민이 많았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세상 만사가 대부분 허구라는 사실을 눈치채긴 했지만 진실을 찾는 방법을 알지 못했던 그는 대학에 들어가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대학은 인생의 큰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을 주지 못했고 점점 더 좁은 질문에 초점을 맞추라고 권장해서 무척 답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에게 한 친구가 최소한 며칠만이라도 모든 책과 지적인 토론을 그만두고 명상 과정에 한번 참여해 보기를 권했지만 그는 명상을 그저 또 하나의 미신 정도로 생각해서 그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끈질긴 권유 끝에 1년 후에는 10일 과정의 명상 수련회에 갔습니다. 24살 때 명상을 처음 접한 유발 하라리는 그 가르침이 대단히 실용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무척 놀랐습니다. 또 호흡 명상을 가르칠 때 에센 고엔카라는 명상교사가 한 말은 그때까지 다른 사람이 그에게 한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코로 숨 쉬는 것을 관찰하면서 그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이 읽었던 모든 책과 모든 수업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신에 대하여 거의 아무것도 몰랐으며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몸의 주인은 자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과정이 진행되면서 호흡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감각을 관찰하였고 자신과 세계 사이에는 언제나 몸의 감각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온갖 세상사의 희로애락을 느끼는 감정은 알고 보면 자기 몸의 감각이 일으키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그 열흘 동안의 명상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과 인간 일반에 대해 알게 된 것이 그때까지 살면서 배운 것보다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고통의 가장 깊은 원천은 자기 자신의 정신 패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고통은 외부 세계의 객관적인 조건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일으키는 정신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 있는 이유는 이 때문이겠지요. 2000년에 처음 명상 과정에 참여한 이후 그는 매일 2시간씩 명상을 하고 매년 한두 달간 긴 명상 수련 휴가를 간다고 합니다. 그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며 이런 수행을 통해 집중력을 기를 수 없었다면 사피엔스와 호모 데우스를 쓰지 못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에게 명상은 과학적 연구와 갈등을 일으키는 일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는 명상을 자기 자신의 정신을 직접 관찰하기 위한 모든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세계적인 학자인 유발 하라리로부터 이런 설명을 듣고 명상에 관심을 안 가지기는 어렵겠지요. 그래서 2019년 초부터 위파사나 명상과 관련된 책을 읽으며 명상을 직접 실천해 보았습니다. 위파사나 명상책은 그때까지 보았던 어떤 책보다도 훌륭했고 그 이후로 지인에게 책을 선물할 때는 늘 그 책을 선택했습니다. 약 1년간 명상을 체험해보니 명상을 하기 전과는 많이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어떤 일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고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명상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2020년 1월 한 달간 10회에 걸쳐 명상의 소감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올린 글 가운데 일부 내용을 옮겨보겠습니다. 명상을 한 번이라도 실천해 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호흡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 들숨 날숨에 집중하기로 했건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잡념이 일어난다. 생활 속에서 해결하지 못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 생각이 계속되기도 하고 평온한 일상에서도 온갖 생각이 일어난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과 호흡 집중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반복되는데 이것은 결국 평정심을 얻기 위한 일종의 훈련이다. 생각은 왜 일어나는가? 의식이 있고 외부와 접촉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생각, 마음 적용은 끝이 없으므로 불교에서는 108번뇌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쓴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보이는 것을 보고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음식 맛을 보고 신체 접촉하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반응한다. 바깥의 자극에 반응해왔다. 명상은 지금까지의 습관에서 벗어나서 바깥이 아닌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다. 호흡 명상을 함으로써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다. 하나는 무상이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호흡에 집중하고자 했건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사라진다. 우리가 접하는 인간관계와 일도 그렇다. 옛날에 그렇게 힘들게 느꼈던 사람과의 관계나 일은 지금 다 어디로 갔는가? 다른 하나는 무아하다. 나라고 하는 것은 없다. 호흡, 즉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기로 했건만 수시로 일어나는 생각을 통제할 수 없다. 내가 나의 주인이라면 왜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는가? 몸은 또 어떤가? 겉보기에는 마음이 명령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몸속 장기가 하는 역할은 통제하지 못한다. 명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명상은 편안한 마음, 즉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는 명상과 병행하여 일상생활에서 우선 실천해야 할 것들이 있다. 불건전한 말과 행동을 삼가는 것이다. 불건전한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행위, 평화와 조화를 깨뜨리는 행위이다. 공자도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고 명상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지혜를 얻음으로써 어떤 경우에도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명상은 지혜를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명상 수련을 하면 생각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우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마음은 항상 고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중용의 도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